이곳은 부산 2016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을 발표한 이후로 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도시 부산의 미쉐린 맛집들을 발표했다. 부산에서 어떤 맛집들이 미쉐린 맛집으로 뽑혔는지 궁금한데 내가 가볼 곳은 미슐랭 빅구르망, 한국 돈 45,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뜻한다. 혹시라도 미쉐린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완전 인생 맛집일 거야, 대박 맛집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입맛은 누구나 다르기에 별로일 수도 있고 입에 안 맞는 곳일 수도 있다. 대신에 나처럼 외지에서 왔을 때 부산의 빅구르망을 찾아간다면 아무데나 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평타 이상을 칠 확률이 높은 식당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간 지역은 부산 남구 용호동. 여기는 진짜 로컬 동네구나. 이곳에 위치한 합천국밥집. 동네방네 온갖 소문난 돼지국밥집들이 즐비한 부산에서 어떤 돼지국밥이 미쉐린에 등재되었는지 제일 궁금했다. 제일 와보고 싶은 집이었어. 25년 전통의 부산의 올드스쿨 돼지국밥집 합천 돼지국밥이다. 주차 자리가 없는 게 단점이고 이 자리로 이사 온 지는 약 2년 되었다고 한다. 메뉴는 이렇게 모든 국밥으로 주문. 먹음직스러운 국밥이 나왔다. 밥은 따로 나오고 깍두기에 김치, 부추 무침까지. 일단 국물 맛은 이야, 연한데 고소해. 그야말로 맑은 고기 국물 맛. 합천국밥집의 모든 따로 국밥은 수육에 오소리 감투, 순대 이렇게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있다. 수육도 한 점 떠서 이야, 수육 맛 찐이다. 수육이 입에서 녹아. 잡내가 없고 구수하다. 여기 찍어 먹는 간장도 맛있네. 달콤하면서 새콤한 간장이다. 꼬독꼬독한 깍두기도 너무 맛있다. 그리고 오소리 감투. 와, 이 집이 오소리 감투가 어마무시하게 신선해. 방금 막 삶아낸 고기 같다. 내가 첫 손님이라서 막 삶은 게 맞긴 하다. 그래서 더 맛있나봐. 아니, 그리고 순대가 뭔가 다르다. 다른 집보다 훨씬 부드러운 식감이다. 부추 무침도 새콤달콤한 맛이 좋았고 국밥 안에 내용물 풍부한 것 보소. 전체적으로 수육, 내장 너무 신선하고 김치도 맛있고 국물 좋고. 아니, 단점이 없는데? 국물에는 밥이랑 전구지 말아서. 이야, 이거지! 이게 부산이지! 여기가 부산이다! 라고 느껴지는 맛.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수육의 부드러움. 수육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고 다른 곳과 다른 담백한 맛의 국물에 양도 풍부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합천 국밥집이었다. 11시에서 1시까지는 혼밥이 안 되는 점이 참고할 사항. 다음으로 찾아온 동네는 부산 진구. 부산 진구에는 빅구르망이 4곳이 있다. 먼저 전포동. 전포동에는 카페 거리가 있지. 이 동네 사람이 엄청 많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야키토리 온정. 약 2년 정도 된 집이고 그냥 가면 못 먹어. 무조건 예약제. 캐치 테이블 온라인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 4인 테이블이 2개 있고 바 테이블이고 저 앞쪽이 명당이다. 다 구워주시는 모습이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다. 메뉴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 좋은데? 식사 포함된 코스로 시켰고 주류나 음료 한 잔 필수다. 먼저 크래커랑 반찬이 나오고 닭고기 샐러드를 에피타이저로 주신다. 와, 부드러워. 닭을 어떻게 삶으신 거야? 식감이 다르다. 참깨 드레싱이 아주 맛있다. 첫 번째, 명란을 올린 닭가슴살. 맛은 다르다. 달라. 닭고기에 넥스트 레브리아. 이야, 똑같은 닭고기인데 평소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명란의 짭조름함이 느껴진다. 새콤달콤한 반찬들 곁들여 먹기 좋고. 두 번째, 닭날개. 닭날개 먹고 느낀 건 이 집이 소금 간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 훈연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다. 향이 달라. 그야말로 명품 닭구이다. 세 번째, 등살이라는데 와, 닭봉 같은 느낌. 짭조름해서 술이랑 먹기 좋겠다. 양배추가 한번 나오고 다음으로 염통. 염통은 많이 먹어본 맛. 시치미를 뿌리면 더 맛있지.
구워진 표고버섯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닭다리살 5개 중에 최고! 껍질은 바삭하면서 속살은 촉촉한 듯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맛있다. 미쉐린 선정 기념으로 서비스 주셨다. 미쉐린 선정 기념으로 제가 왔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카레나 닭곰탕. 와, 카레 맛도 장난이 아니다. 닭구이집이라 그런가 닭고기가 듬뿍 들어있는데 굉장히 진한 꾸덕한 일식 카레 맛이야.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주신다. 닭으로 만든 완자 찌꾸네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에피타이저부터 마지막 식사까지 구성이 좋아서 연인이나 친구와 대화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좋을 것 같은 야키토리 온정이었다. 점포동 9번째 바오하우스.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웨이팅 전쟁이다. 올해로 6년차 영업 중인 대만 음식 전문점이다. 메뉴는 이렇게 대만에서 파는 빵이랑 마파두부, 어향가지 튀김 등등이 있다. 여러가지 시켜봤는데 먼저 가지튀김이다. 와, 뭐야, 엄청 바삭한데 가지가 부드러워. 가지의 식감이 녹는다. 그리고 달콤한 소스에 땅콩가루도 고소하고 좋다. 다음은 마파두부. 와, 화자오가 톡톡 씹힌다. 매콤하고 간고기가 고소하고 화자오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풍미가 아주 좋다. 현지의 맛, 이거 밥도둑이야. 다음으로 바오. 대만 여행 갔을 때 현지에서 먹었던 바오가 생각난다.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이 집은 짭짤하고 달콤한 느낌. 현지 바오는 좀 더 정량 팔각 같은 향신료 향이 세다. 이 집의 바오는 향신료 향이 세지 않은 대중적인 맛. 저렴해서 다양하게 시켜먹기 좋은 바오하우스였다. 다음 집, 부산 빅구르망 중에서 유일한 이태리집 코르 파스타바. 여기는 지금 2년차인 집이고 2층으로 올라오면 내부는 모던한 바테이블 느낌. 생면 파스타 맛집이라고 한다. 솔직히 가격은 조금 있다. 빅구르망의 기준인 45,000원을 넘기지 말고 시켜봐야겠다. 나는 보테르가랑 트리파 주문. 이게 트리파다. 한우 양구이에 지미추리 소스를 올렸다고 한다. 맛은? 오, 살짝 토마토 소스의 산미가 느껴지고 지미추리 소스의 고수향, 그리고 쫄깃한 양식감이 너무 좋다. 다음은 보테르가. 처음 보는 느낌의 파스타인데 성게, 어란, 이즈니 버터가 들어간 생면 파스타다. 기본 먹물 베이스 파스타다. 한입 먹어보면, 이야, 입속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안에 버터 파도가 치는 맛. 찐이다. 이즈니 버터의 향이 너무 고급스럽다. 일반 버터와 다르다. 생면이라 그런가 면이 엄청 촉촉하고 폭신폭신하다. 그야말로 놀라운 맛.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이다. 이 파스타 가격이 28,000원인데 솔직히 비싸다. 솔직히 양도 많지 않아. 그런데 28,000원이기 때문에 이 맛을 낼 수 있다. 흔하게 먹는 만원대 파스타로는 절대 이 맛을 못 낼 것 같아. 가격과 양을 상쇄시키는 너무 특별한 맛이라 상당히 인상적이다. 2명이 온다면 이 정도의 구성에 포카치아 그리고 뇨끼 하나 먹으면 딱 괜찮겠다. 부산의 유일한 미쉐린 이태리집 코르 파스타바였다. 다음은 부산 진구이지만 서면에서 조금 떨어진 계급역. 이곳에서 약 5년 정도 된 단미호. 부산은 밀면이 워낙 유명해서 상대적으로 평양냉면집들이 없다. 그런데 미쉐린 빅구르망에 평양냉면이 2곳이나 뽑혔다. 밀면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 단미옥에서 먼저 평냉 먹어보자. 내부는 크지 않고 메뉴판 특이한 건 메밀 함량을 돈 더 주고 선택 가능한 점. 곰탕에 몇 가지 사이드 메뉴도 보인다. 나는 물냉면 주문. 육수 맛은 와, 대단하다. 깜짝 놀랐다. 육수를 소, 닭, 돼지 육수 섞어서 만든다는데 그래서 확실히 깊다. 풍미가 느껴져. 슴슴한 듯 하면서 혀 끝에 살짝 염도가 느껴지는 게 아주 맛있다. 면발도 한입.
이야, 면발도 훌륭해. 자가제면 면발이 뚝뚝 끊기는데 메밀 함량이 한 7-80% 되는 것 같다. 수육도 한 점 싸서. 오, 수육도 부드럽고 맛있다. 면발부터 육수, 수육까지 군더더기 없는 집. 부산에서 처음으로 평양냉면이라는 음식을 시도할 때 방문해보기 아주 괜찮은 집인 것 같다. 단 자가제면이라서 재료가 금방 소진되니까 오픈하고 좀 일찍 가는 게 좋겠다. 이번에는 부산 북구 화명동. 북구에는 미쉐린 맛집이 한 곳 있다. 슌사이 쿠보 장어덮밥 전문점. 원래 일식집으로 2018년에 오픈을 했고 장어덮밥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일식집 느낌. 나고야식 장어덮밥 히지마부시가 있는데 다른 일식 메뉴들도 많고 특히나 덮밥 종류가 많다. 히지마부시가 나왔다. 와, 정갈한데? 일단 장어덮밥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튀김도 나오고, 오, 고소해. 샐러드도 나와서 좋다. 이 집이 여타 다른 장어덮밥집과 다르게 사이드 메뉴가 좋네. 장어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일단 3분의 1만 떠서 장어덮밥의 맛은, 이야, 장어가 찐득찐득해. 달콤하고 짭짤하면서 쫀득쫀득한 맛의 장어구이 찐이다. 간장 양념이 아주 간이 딱 맞고 장어도 쫀득하게 잘 구웠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 계란찜 이런 것도 원래 다른 데는 안 나온다. 그리고 밥도 고슬고슬해서 덮밥으로 아주 좋았다. 나머지 한 3분의 1은 오차즈케 넣고 말아먹자. 역시 한국인은 국밥이지. 와, 좋아. 그냥 녹차는 아니고 녹차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멸치 육수 느낌? 마무리로 먹기 좋은 오차즈케였다. 마지막으로 후식까지 달달한 푸딩이야. 식전 샐러드 튀김부터 메인 장어덮밥 후식까지 서비스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많고 아주 만족스럽게 식사할 수 있는 슌사이 쿠보였다. 다음은 영도. 영도에는 미쉐린 빅구르망이 한 곳 있다. 아르프. 대략 2년 3개월 정도 된 집이고 특징 비건 식당이고 캐치 테이블 온라인 예약해야 된다. 사전 예약해야 되는 집이고 애견동반 가능하다. 메뉴는 단 5개뿐. 내가 주문한 알배추구이와 고사리 파스타가 나왔다. 이야, 비주얼. 이것이 고사리 파스타이고 이것이 알배추구이. 비건 음식이라서 식물성 재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호박 소스를 배추로 찍어 먹으면 되는데 와, 대단하다. 일단 단맛보다는 짠맛에 가까운 음식인데 약간 슴슴한 느낌. 신기한 건 소스의 단호박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버섯 조각들이 베이컨의 맛이 나. 분명 내가 아는 식재료들인데 맛이 완전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번에는 고사리 파스타. 고사리가 잘게 썰어져 들어있고 위에는 팽이버섯 튀김. 이야, 이것도 처음 먹는 맛. 기본 오일 파스타이지만 짭조름한 맛인데 일단 첫입부터 고사리향. 고사리를 비빔밥에나 먹었지 누가 파스타에 넣겠어. 그런데 잘 어울려. 여기에 짭조름한 바삭바삭한 팽이버섯 튀김, 그리고 아래에는 부추로 만든 기름이 산뜻하게 들어있다. 알리올리오에 고사리를 잔뜩 넣은 느낌의 맛, 고사리 향이 나는 잡채 같은 맛, 그런 느낌의 비슷한 맛인데 두 가지 다 처음 먹어보는 맛. 식감이나 맛이 너무 훌륭해.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이 집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특별한 맛의 영도 비건 식당 아르프였다. 다음으로 가볼 동네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는 수영구. 수영구에는 미쉐린 빅구르망 맛집이 5곳이 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남천동. 이 근방에 위치한 뉴로맹관즈. 대만 느낌이 물씬 풍긴다. 여기 좌석이 마치 극장처럼 다 앞을 바라보고 있다. 신기한 구조야. 단촐한 메뉴가 좋다. 내가 주문한 우육면과 빠이구라는 돼지고기 튀김 나왔다. 자, 수저에 홍유가 살짝 들어있는데 국물에 풀어주고 국물 맛은? 와, 그야말로 대만에서 먹었던 맛 찐이다.
마치 갈비탕처럼 달큰한 소고기 국물에 콩류를 넣어서 얼큰함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가시 들어있어서 식감이 좋고 맛도 좋다. 이 집의 베스트는 소고기. 젓가락으로 힘주면 잘릴 정도로 부드럽다. 면도 후루룩 먹고 좋아. 갓김치는 좀 짭짤해. 이 집은 우육면의 향신료 향이 약한 편이 아닌데 아마도 팔각 정량 같은 향신료를 과하지 않으면서 여기 대만 식당이야, 대만의 느낌이 물씬 나도록 잘 살렸다. 거부감 없이 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우육면에 이 정도 한방향이 안 나면 오히려 더 별로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면발도 좋다. 이거는 빠이구 돼지갈비 튀김이라는데 와, 맛있어. 고기 튀김인데 맛이 달달해. 쯔 안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광안리에서 이국적인 대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가볼 만한 뉴로 맹건지였다. 다음 집은 미쉐린 빅구르망 중에서 두 번째 돼지국밥집 안모 오픈런이다. 어제 내가 재료 소진으로 못 먹었어. 먹기 힘든 곳은 오픈런을 추천한다. 3년 정도 된 광안리 돼지국밥집. 특이한 건 돼지 라멘이 눈에 띈다. 테이블에 마늘, 후추 구비되어 있고 나는 섞어 국밥으로 주문. 나왔다. 사골과 돼지뼈를 우린 국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뽀얗다. 국물 맛은 와, 진해. 고소해. 너무 맛있다. 아까 전에 합천국밥집이 맑은 국물이었다면 이 집은 진한 국물. 수육은 머릿고기와 앞다리살이 들어있고 아까 전에 합천국밥집이 부추 무침 팍팍 넣어 먹는 로컬 스타일의 돼지국밥이었다면 이 집은 살짝 일식 느낌이 가미된 정갈한 국밥 느낌? 메뉴판에 라면이 있어서 신기했는데 진짜 느낌이 돈코츠 라면 국물 같은 느낌이야. 머릿고기는 부드럽고 앞다리살도 좋았는데 김치는 무난하다. 고기 양이 많지는 않았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기 많이로 특으로 주문하는 걸 추천. 다음에 방문한다면 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안목이었다. 다음 집 부산 미쉐린 유일한 태국 식당 피리피리. 약 1년 8개월 정도 된 집이고 이 집은 살짝 심야 식당 느낌으로 태국 식당인데 저녁부터 영업을 한다. 기본 바 테이블이고 안쪽에 테이블이 2개 있다. 카오카무가 먹고 싶었는데 품절이야. 태국 음식점 올 때마다 시키는 똠양꿍에 팥 카파오 무로 주문. 일단 똠양꿍에는 새우 가득, 오징어에 당면도 들어있고 푸짐한데 맛은 우와, 첫맛 새콤, 다음 매콤, 달달, 짭짤 다 들어있어. 이게 똠양꿍이지. 국물 좋고 특히 해산물이 가득해서 떠먹기도 좋으면서 얼큰해. 태국식 국밥이다. 다음은 팥 카파오무 돼지고기 바질 덮밥인데 맛은 불맛 가득한 맛. 역시나 달고 자극적. 그런데 자극적이지 않으면 태국 음식이 아니다. 이 집의 팥 카파오무는 불맛이 강해서 더 맛있는 것 같다. 수북하게 재료가 들어있는 똠양꿍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피리피리였다. 광안리 미쉐린 빅구르망 다음 집 동경밥상. 2018년에 김해에서 광안리로 이사왔다. 여기도 먹기 힘든 집. 내가 점심때 12시 20분에 갔는데 못 먹었다. 그래서 저녁에 오픈런으로 다시 왔다. 이 집은 동경식 장어덮밥을 먹을 수 있는데 공정을 보니까 동경식은 굽고 찌고 굽는 걸 반복해서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내가 주문한 한 상이 나왔다. 와, 구성 좋다. 이 집이 회전율이 엄청 느리기 때문에 대기가 10팀만 생겨도 바로 재료 소진되고 먹기가 힘들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점심때 못 먹은 게 이해가 되었다. 동경식은 나고야식 히찌마부시랑 어떻게 다른지 먹어보자. 와, 진짜 다르다. 히찌마부시가 기름이 쪽 빠질 때까지 구워져서 굉장히 쫀득한 식감이라면 동경식은 한번 쪄서 그런지 뭔가 수분감이 있고 훨씬 더 부드럽다. 장어가 통통해.
그리고 역시나 타레 소스가 엄청 맛있다. 산초가루가 있는데 산초가루 좀 뿌려주고 와사비까지 올려서 먹어보면 이야 찐이다. 단짠이 느껴지는 장어구이에 와사비에 산초가루, 향긋한 향, 새콤한 반찬들 너무 맛있잖아. 이렇게 재료들을 올려서 김에도 싸먹고 그냥도 먹고 산초가루가 핵심이다. 한 덩이는 녹차에 말아 먹어야지. 이거는 가쓰오부시와 녹차를 넣은 육수다. 그래서 칼국수 국물 같은 맛이 나. 히츠마부시와는 다른 장어덮밥을 먹을 수 있는 곳. 디저트까지 완벽한 동경식 장어덮밥 맛집 동경밥상이었다. 다음 집, 여기도 굉장히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러브얼스. 여기는 쉬는 날이 많아서 먹기 힘든 집이다. 간판도 없다. 이 집은 비건 식당이고 약 4년 정도 된 집. 특징, 5주에 한 번씩 메뉴가 바뀐다. 시즌마다 메뉴가 바뀌어. 이번 메뉴는 공교롭게도 장어덮밥이 또 있네. 하지만 다르다. 두부구이 덮밥이다. 두부와 김으로만 만든 식물성 장어덮밥, 그리고 녹차가 나온다. 먹어보면 오, 놀라운 맛이야. 두부랑 김으로만 만들었는데 진짜 장어덮밥 맛이 나. 두부의 식감이 장어의 잔가시 같은 식감이랑 똑같아. 엄청 맛있다. 마법을 부리셨네. 그 다음은 두부 베이글. 베이글 위에 두부로 크림치즈를 만드셨다. 두부 크림치즈의 맛은 담백하면서 딸기잼이 달콤하고 과일이 산뜻한 맛. 전체적으로 좀 산뜻한 맛이고 5주에 한 번씩 메뉴를 바꾸시는 영업 방식도 신기하고 두부덮밥은 진짜 장어 맛이 나서 상당히 신기했다. 광안리의 비건 식당 러버스였다. 마지막 동네, 이번에는 해운대구. 해운대에는 미쉐린 빅구르망이 3곳 있다. 첫 번째, 여기가 해리단길인데 곳곳에 이쁜 곳들이 많은 거리이다. 이곳에 위치한 라멘집 나가하마 만개츠. 2017년에 오픈해서 7년차 영업 중인 라멘집이다. 여기도 전날 못 먹은지 오픈하자마자 미리 예약을 걸어 놓아야 먹을 수 있다. 특징, 일본의 50년 넘은 라멘집의 한국지사. 그야말로 일본의 맛을 재현한 라멘집이라고 볼 수 있겠다. 테이블에 마늘, 갓김치 있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단일 메뉴다. 이야, 푸짐해 푸짐해. 군사골 육수다. 국물 맛은 우와, 평소 먹던 돈코츠랑은 좀 다른 맛인데 뽀얀 돈코츠 라멘에 소유 라멘의 간장 국물이 믹스된 맛. 찐이다. 이 집은 커스텀이되어서 짜거나 싱거우면 육수를 더 주신다. 면발에 꼬독한 식감도 좋고 맛과 향이 아주 좋다. 차슈 부드럽게 잘 익었다. 이때 갓김치도 하나씩 먹어주고 좋아. 이번에는 교자. 교자는 비비고 만두 스타일. 그리고 이 집에서 꼭 시켜야 하는 게 바로 이 공깃밥. 무려 1,000원밖에 안 한다. 차슈를 쓰고 남는 짜투리 고기를 얹어주신다고 한다. 와, 이 정도면 다른 집에서는 3,000원에 팔겠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공깃밥은 안 시키면 손해야. 이 집의 단점은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아. 이름을 계속 까먹는다. 오늘도 까먹었어. 나마하 모르겠다. 아, 해운대 라멘집 하면 첫 번째로 기억날 만한 집. 마지막 서비스로 크림치즈까지. 오, 쫀득하고 달콤한 게 맛있다. 일본식 우롱차로 마무리. 아니, 육수 더 주시고 면발 모자르면 리필해주고 공깃밥에 차슈 올려주시고 디저트까지.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부산 미쉐린 빅구르망 중에 최고의 가성비다.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오고 싶은 집 나가하마 만개츠였다. 해운대 맛집 미쉐린 빅구르망. 다음 집은 부다면옥. 여기도 꽤 오래된 집이다. 2021년에 해운대로 이사왔다. 부산 빅구르망 중에 두 번째 평양냉면집. 메뉴판, 여기는 수육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 시켜보자. 오, 수육 좋다. 사태, 아롱사태, 꼬리찜까지 나와. 괜찮은데? 간장 살짝 찍어서. 이야, 살살 녹는다. 달콤 짭짤한 간장에 살살 녹는 수육 너무 잘 어울린다. 평양냉면이 나왔다.
육수 맛은 육향과 감칠맛 좋아. 이 집은 개인적으로 처음 먹는 평양냉면이라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육향이나 감칠맛이 은은해서 처음 먹는다면 이게 무슨 맛이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슴슴하면서 살짝 느껴지는 육향과 감칠맛, 이것도 평양냉면의 맛 중에 한 가지다. 한우를 우린 국물에 채수를 섞는다고 한다. 수육은 정말 기가 막힌다. 수육 한 점에 은은하게 새콤한 무절임 하나씩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해운대 대표 평양냉면집 부다면옥이었다. 해운대 빅구르망 마지막 집 해목.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인데 장어덮밥집들이 너무 많아. 15곳 중에 3곳이 장어덮밥? 종류가 너무 아쉽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집은 서울 강남에도 있고 롯데월드에도 있다.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미쉐린 맛집이라기에는 좀 아쉽다. 8년 차인 집이고 굉장히 넓다. 여기는 넓기 때문에 못 먹을 일은 없겠다. 메뉴는 히찌마부시와 카이센동이 있다. 이번에는 카이센동으로 주문. 와, 음식이 뭐가 이리 이뻐. 손대기 힘들 정도의 비주얼이다. 간장을 살짝 뿌리고 내가 좋아하는 참돔 먼저 먹어보면 맛은? 오 마이 갓, 찐이다. 내 아쉬움과는 별개로 맛 하나는 기가 막히네. 여기 밥에 초가 되어 있다. 새콤달콤한 밥알이고 초밥에 어울리는 된밥이야. 연어구이. 와, 맛있다. 새콤달콤한 수제 반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참치는 김에 싸 먹어야지. 우와, 마치 도시락 안에 진짜 맛있는 모듬 초밥을 다 펼쳐서 먹는 맛. 기가 막힌 맛이다. 그리고 횟감이 엄청 신선해. 광어 쫄깃하고 연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놀란 게 내기도로 참치를 다져서 만든 건데 부드러운 게 참치 마요 같은 맛이다. 마요네즈가 들어갔나? 왜 이리 부드러워? 종류도 많아서 생선 종류별로 다 다른 맛이 느껴진다. 다양한 횟감들의 구성도 너무 좋고 정갈한데 맛도 좋아. 이 정도면 서울에서도 갈만한 카이센동 맛집. 해먹이었다. 마지막 단호박 양갱도 새롭네. 이렇게 부산 미쉐린 빅구르망 맛집 15곳을 다녀왔다.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한식이 너무 없다는 점. 전통과 역사를 가진 부산을 대표할 만한 맛집들, 한정식이라든지 고깃집, 생각해보니 중국 음식도 없었구나. 그리고 예상외로 종류가 겹치는 음식들이 많았던 게 부산 미쉐린 빅구르망의 단점이었던 것 같다. 대신에 부산의 외식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는 빅구르망의 취지에는 걸맞는 식당들이었던 것 같고 외국 음식이 대다수여서 부산을 대표한다고는 말하기 힘들겠다. 하지만 나처럼 외지인이 부산에 왔을 때 가이드는 충분히 될 만한 부산 미쉐린 빅구르망의 맛집 투어였다.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ed.